지금 퇴사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 나가시고 네네. 하시겠네요. 지금 네. 좀 어떻습니까? 직장 다닐 때 투자하는 거하고 요즘 투자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으세요? 생각에? 네,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명의인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사업자 되는 부분, 고시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유 오피스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무인샵 같은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꼭 부동산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적인 영역까지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또 관점도 넓어지고, 거기다가 집중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고시원 사업 되게 재밌어요. 아,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표현보다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계약금 걸어놓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 주변 하는 사람들 이제 선배님도 보고 그 다음에 주변 지인들도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거 보고 있거든요. 대단한 수익률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 고시원은 제가 한번 영상을 찍었다가 엎은 적이 있는데 네네네.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익률 자체가. 근데 잘 보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 이제 그 런칭을 한 건 아니어가지고 이제 좀 운영 노하우까지는 아직 없는데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가가지고 초기 접근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보유 전략은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나머지 출구 전략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있거든요. 그래 아직까지는 첫 번째 접근 전략은 맞아 떨어진 거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유 전략과 이제 출구 전략까지는 이제 계획은 세워놓은 상태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고시원들이 힘들어요.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제가 그 이대나 숙대 그리고 신설동 뭐 이제 저는 서울에 이렇게 고시원이 많은지 몰랐어요. 고시원이 여러분 지금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고시원이라고 한번 지도에다가 쳐보면 한 동네에 한 20개씩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시원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요.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진학에 걸면 그렇게 1인 수요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방학 수요를 제외하고는 거기서 상주해야 될 그 수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개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코로나가 자작년 2월인가가 시작 이제 2년 차 됐잖아요. 네. 한 1년까지는 버틸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깡닭으로 버틴다고 하잖아요. 뭐 없어도 되고 한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1세대 고시원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냐면 내 거는 됐어. 1년 있다간 다 될 거야. 라고 하다가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쳐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얘기하기로는 그러니까 그 숨만 쉰다고 하거든요. 그냥 깔딱깔딱. 네,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뭐 요 정도 왔다가 요 정도 왔다가 뭐 될 거야 하다가 상당히 지쳐가는 거죠. 지쳐가다 보니까는 뭐 고시원 예를 들어 50실 중에서 뭐 30실은 그 공실이고 20개만 돌려가지고 뭐 그러니까 뭐 월세 냈고 뭐 관리비 냈고 뭐 조금 나니까 당신한테 남는 돈 없는데 그렇다고 팔기에는 뭐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2년 차가 돌아오니까 깝깝하지. 네, 소위 말하는 그냥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좀 진입장벽이 좀 있긴 합니다. 이게 좀 잘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퀘스천이 붙는 거죠. 잠깐만. 저분들이 저렇게 던지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만실이 아니고 바실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그 수요층을 끌어오지 못했다는 그 두 가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 장애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프리미엄 고시원으로. 그때가 시설 투자가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되고 마케팅에 들어가줘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잡아가지고 제 지인 하시는 것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한 3분의 1 정도의 입실이 있으면 방을 또 다 내보내고 방을 다시 내보내고 리모델링을 아주 이쁘게 깨끗하게 합니다. 제 블로그 오시면은 그 지금 계속 하시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계속 보이시거든요. 그리고는 한 3, 4개월 정도 만실을 채웁니다. 만실을 채우면 그때부터 수익률이 한 달에 자기가 순수하게 가져가는 돈이 1,000만 원대더라고요. 괜찮네.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건물의 가치라든지 고시원의 가치는 계속 늘어날 거고 이러게 되면 권리금도 당연히 상승하겠죠.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출구 전략은 쉬워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것도 괜찮겠네. 그러고 처음 한 개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한 개가 어렵고 한 개 하시는 분들은 또 2개 하고 3개 하고 3개 하고 3개 4개 하고요. 저 이런 분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저 이 바닥에 들어와가지고 구주도 해보니까 서울에서 고시원 사업을 하시다가 이게 눈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점이라고 하거든요. 미리. 그래서 청주나 천안 같은 데가 교육의 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대학이 많습니다. 거기들도 다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먼저 선점한다고 먼저 내려가시더라고요. 우와, 대단하다. 서울에 있으면서 청주 물건 전세도 아니고 고시원 어떻게 관리하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점의 조건과 그 다음에 그 출구 전략에 확실한 분들은 지금도 가셔서 그렇게 먼저 선점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퇴직하기 전에는 아마 못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이제 제가 실투 기준으로 2억 5천을 잡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점할 때 이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 한 1억 5천 정도 대부분 옆에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3억 생각했습니다. 3억 생각했는데 계약한 곳은 C급 지역이에요. C급 지역의 A급 물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송 사무장님 제가 되게 존경하는데 송 사무장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A급 지역에서 A급 지역이건 B급 지역이건 C급 지역이건 그 동네에서만 1등하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물건이 어떻게 하나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8개 고시원 중에서 걔가 가장 나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투 1억 2천? 1억 2천? 그 정도 생각하면서 실수령액은 그러니까 예상은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예. 제가 들어오는 돈으로. 그러니까 그 만시를 채우면 한 1,4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가지고 이제 한 40% 정도 만시를 채워놓으면 한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뭐 월세 내고 뭐 관리비 내고 나면 제가 받는 돈이 뭐 한 50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뭐 저희 월급분 상쇄하고 또 들어가는 에너지와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노력봉사? 뭐 그런 것들은 뭐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회사보다는 훨씬 쉽다고 하더라고요. 2년이면 투자금이 회수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2년 정도 돌리면? 네, 그 뭐 1년에 계산해봤더니 한 6천 정도? 회수가 갖고 2년 있으면은 한 투자금 회수하고 뭐 권리금 못 받는다 손 치더라도 뭐 출구 전략은 확실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2년 후도 이렇게 코로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물론 지금처럼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다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다시 수익률 모델이 다시 올 수 있는 대학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대학들도 어느 정도는 뭐라 그러지? 그 대면 교육? 예, 대면 교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뭐 눈치 보면서 했지만 대면 교육을 계속 그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계속 인터넷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대학들도 어느 정도는 자기들의 위상과 그다음에 생존 전략을 위해서 대면 교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뭐 그 이런 흐름에 어느 정도 상충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년 후에는 출구 전략은 지금보다 더 확실해지겠죠. 들어가서 뭘 해야 되고 나오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해놓고 지금 착수를 하신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물량이 많지만 이번만 버티면 내가 2년 후에 전세가 끝날 때면 물량이 없고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방 투자의 제 패러다임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럼 2년 후에 코로나가 지금같이 심할까? 심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같이 이게 뭐 대면 교육을 안 할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될 확률보다 될 확률이 높다면 여기다 베팅하는 거죠. 또 그렇게 고민하고 계세요? 다른 것도? 네, 지금도 이렇게 스터디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공유 오피스,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지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 쪽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스펙트럼을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아파트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요거 그 경주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요것도 좋은데, 요것도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과 집중보다는 스펙트럼을 조금씩 넓혀주는 투자 방식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또 안전하고 지키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플러스 사업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근데 이렇게 고시원 하시는 분들은 또 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또 한번 세팅해 놓고 나면 뭐라 그러죠? 거의 무인 고시원들이 많거든요. 총무 안 두고. 어떤 고시원도 있나 보면 일단은 문을 열어주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문이 띡 하고 열려요. 한 1분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다 앱으로. 네, 다 원격으로 다 제어가 가능하고 펑크도 가능하고 또 청소하는 것도 청소라든가 다 외주 이제 다 렌탈로 다 해버리니까 굳이 내가 거기에 상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이틀에 1시간 투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틀에 1시간.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람 한번 보고 이렇게 쓱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것만 투자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2개, 3개씩 늘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운영 노하우에서 이제 다음에 하반기에 또 호랭이 TV 나오시면 나오셔가지고 뭐 잘 되고 있습니다라든지 망했습니다라든지 큰일 납니다. 네, 뭐가 됐든 네, 그때 되면 이제 접근 전략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운영 노하우를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분들과 무주택자분들, 네. 그다음에 다주택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각각 나눠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각각 같습니다. 무주택이신 분들은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네.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옆에 있는 영희 엄마, 어떻게, 막, 집에 있는 순철이 엄마, 저 어떻게, 나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지고, 뭐, 힐스테이트 들어가가지고, 막, 매덕이 올랐다고 막 자랑질하고, 좋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죠. 그게 지금 여러분 무주택의 무주택이라든지 뭐 1주택, 뭐, 나는 본진을 지켰는데, 의리를 지켰는데, 뭐, 이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앞사람보단 늦었지만, 내 뒷사람보단 훨씬 빠르거든요. 저도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요. 예.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워렌 버핏이 왜 부자인 줄 아세요? 왜 부자죠? 왜 부자인데? 나이가 많아서 부자랍니다. 오래 살아서. 오래 살아서. 워렌 버핏이 1930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90살인데 그분이 여러분 나이 때는 여러분보다 더 거지였대요. 그분이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눈덩이 사이클을 올릴 만큼 복리 투자를 이렇게 선구자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만큼 시간에 투자해서 지금 나이가 많으셔서 인생 후반에 들어오셔서 부자가 되신 거지 여러분 나이 때는 더 거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뜻이냐? 반대로 되게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워렌 버핏처럼 시간에 투자하시면 부자가 다 되실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분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주택이어서 내가 관심 없게 살았다가 다른 사람들 보게 되니까 나만 뭐 벼락거지가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필론 늦었다라 치더라도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은 이 채널 보고 계신 분들 1%라니까 대한민국 1%예요. 나머지 99%는 관심도 없어요. 계속 우리가 적폐야. 그러면 우리 좋지. 적폐가 늘어나면 아니 적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가 먹을 건도 더 늘어났고 그 사람들은 전세를 살아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마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이라도 청약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서울 외곽 지역들에 좀 가치 있는 것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주택 포지션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올해 어떻게 할 것이냐 봤을 때, 건희 아빠는 지키는 투자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일단 다주택이시니까 어느 정도 투자는 좀 해놓으시고 좀 사이클을 가지고서나 이제 보유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번 상승장에서 이제 팔자 고치신 분들 많잖아요. 뭐 고치신 분도 계시고 조금 늦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예. 자신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런 가치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소액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해놓으시면 올해도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이게 지금 다 못했어요. 못한 게 좀 있어가지고 좀 남겨놨습니다. 그 여지가 있어야 사람이. 아, 그렇죠. 네, 그래야 또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전 호랭이 네, 보러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해서 또 하니까 여지를 좀 남겨놓고 남겨놓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날카로우셨습니다. 시끌시끌 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네, 역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잘 있어요. 잘 있어요.